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이번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제 대학생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같이 저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제 제 기억 속에 당시 꽤나 열심히 그리고 나름 진지하게 이제 활동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 관련 활동들은 아직까지도 대학생이 된 지금 저에게 큰 자산으로 남아 있고, 제 경험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문펜이라는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책벌레 리더스 활동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제 뭐 책벌레 리더스 활동 이름 그대로 이제 독서 활동 많이 참여하면서 이제 인문학적 역량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제 뭐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었고, 구체적인 진로까지도 설정할 수 있었던 저에게는 너무나 이제 값진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활동들이 모여서 학업과 대학 입시에도 너무 큰 영향을 주었고, 즉 제가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생이 되기까지 이 고등학교 시절에 참여했던 독서 활동들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뭐 가장 뭐 기본적인 독서 활동부터 뭐 대표적으로 뭐 독서 캠프, 독서 신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뭐 문학 기행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면서 이제 실력을 인정받기도 하고 또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이 많이 기억에 남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 무엇이었는지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독서 활동이에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뭐 독서 신문을 뭐 발간하기도 했고 독서 토론을 연습을 하기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별밤 진로 독서 캠프라는 활동이에요. 이제 별밤 진로 독서 캠프는 뭐냐면 그날 당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이제 밤새 친구들과 이제 독서를 소재로 한 활동들을 하는 캠프인데요. 그래서 뭐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저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나아가서 이제 선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또 시간을 갖는 행사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 캠프가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가 항상 뭔가 내신과 수능이라는 시험을 위해서만 항상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밤이라는 나름 색다른 시공간에서 책을 읽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독서가 재밌다라는 인상을 받았던 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뭔가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중간에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러면 독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독서를 하는 습관을 형성을 할 수 있었던 캠프였습니다. 또 이제 그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그 시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을 직접 만났던 이제 캠프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막 글쓰기가 너무 어려운 행위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지금 뭐 글쓰기도 너무 좋아하고 익숙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 선배와의 이제 만남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지만 뭔가 어느 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라든지 혹은 뭐 어떤 직업을 꿈꿔야 된다라는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당시 오셨던 선배 중 한 분이 이제 창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고 엄청 진취적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경영학과에 진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너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름 좋은 대학에서 이제 경영학과를 진학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 꿈을 여전히 잃지 않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학 기행이에요. 사실 말이 문학 기행이지 사실은 막 이렇게 친구들과 여행을 많이 다닌 건데, 이제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친구들과 타지로 이제 문학을 소재로 여행을 다녔어요. 여러분들 여기 노들섬으로 친구들과 왔다시피 저도 뭐 대전 근방에 위치한 이렇게 타지를 많이 다녔는데, 사실 뭐 가서 뭐 박물관에 가서 관람을 하고 또 전문가 강연을 듣고 이런 것도 너무나 유익했지만
그냥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어디 학교 밖을 가는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오늘 보내는 시간이 나중에 돌이켜 보면 너무나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친구들과 일상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 여행을 가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도 바쁜 와중에도 항상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습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대회에 많이 참가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대회가 이제 가운데 있는 청소년 신앙송 나눔 대회예요. 그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관동별곡이라는 고전 문학 하나 배울 거예요. 무조건 배우게 되는데, 그 이제 문학을 배우면서 이제 친구들과 저희 언어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눴었어요. 뭐 비속어도 섞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너무나 참신하게 바라봐 주셨고,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대회로 나가보자 해서 현대판 시극으로 재해석을 해서 이제 서울까지 와서 이제 공연을 했고, 당시 너무 심사위원분들께 좋게 봐주셔서 이제 장관상까지 수상을 해서 더욱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학교에서만 하다 보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나가서 이렇게 대회도 참여하면서 내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나름 경쟁력 있는 활동들이구나, 이런 것도 깨달으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너무 나열식으로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더 제가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말씀은 좀 더 드리자면,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주어졌던 제 그 독서 관련 활동에 엄청 열심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지식 얻는 건 당연하고, 사실 더 큰 건 뭔가 친구와 꿈이라는 큰 자산을 얻었던 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학교만의 어떤 다양각색의 활동들이 있을 텐데, 열심히 참여하시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당장은 보이지 않는 소중한 기회와 깨달음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대학생이 되면 그 독서 활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지금 여러분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이제 너무 그 사용에 익숙하잖아요. 지금 특히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뭐 같은 온라인 채널들도 너무 다양해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뭔가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또 사진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만 너무 익숙해지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즉 다시 말하면은 글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해보는 기회를 얻는 게 어렸을 때 이제 너무 쉽지 않은 경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서 활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시험 중심의 교육 과정을 밟으실 때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역량이고, 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런 독서 활동이 여러분 인생 곳곳에서 어떤 기회와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이 독서 활동 그냥 뭐 시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나 큰 이제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벌레 리더스 후배 여러분. 저는 책벌레 리더스 졸업생이자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컴퓨터 교육과에 재학 중인 진아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과 2년 동안 책벌레 리더스 활동을 하면서 이 선배와의 만남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께 저의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저의 PPT 한번 제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혹시 이 말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모르겠죠. 저도 이 이름은 제가 다녀왔던 문학 여행들의 여행 프로그램 이름이었어요. 책을 읽고 꿈틀거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책을 읽고 어떻게 꿈틀거렸는지 그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으로 조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활동은 책 꿈틀이라는 활동이에요.
이 말도 아까 책 너머 꿈틀과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고 자세하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을 올라가면서 코로나를 맞은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1학년 때는 책벌레 리더스 활동을 많이 했다가 2학년 때는 저희 동아리가 되게 침체되고 활동들이 많이 중단되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사서 선생님께서 이 책을 소개시켜 줬어요. 꿈을 나르는 책 아주머니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남자 주인공인 소녀가 책에 관심이 없다가 책을 전해주는 아주머니께 책을 받고 책으로 이제 세상을 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경제 대공황에 이렇게 책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전달해주는 실제 바탕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책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 방안으로 책 꿈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 꿈틀이는 팟캐스트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팟빵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오디오로 책을 전하고 알려주는 활동이었는데요. 이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고 몇 명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또 이제 프롤로그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이 팟빵을 통해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내용을 먼저 저희가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오디오 장치들을 도서관에 두고 이제 녹음을 시작하였는데요. 제가 참여한 것은 3화와 4화 부분이에요. 3화에 난 모기에 물리지 않아라는 책을 읽고 저의 후배 친구와 대본을 작성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3화에 담았고요. 4화 같은 경우에는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을 읽지 않고 선생님이 오라고 하셔서 가서 녹음을 바로 한 그런 녹음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오타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 4화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원래 책을 소개시켜 주려면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소개시켜 준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있는 질문 있잖아요. 핵폭발. 피할 수 없는 동굴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라는 질문을 녹음 그 자리에서 받고 제가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책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 활동이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책과 소통하고 많은 배움을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저희가 이제 사람들에게 팟빵으로 책을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많은 독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활동은 리딩 마스크인데요. 리딩 마스크는 책과 마스크를 연결시킨 활동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은 이렇고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로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그런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제가 영어 시간에 저희가 이제 퀴즈를 마치면 쌀이 쌓이고 그 쌀이 필요한 곳에 가는 그러한 게임을 진행하였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모티브를 받아 책을 읽고 내가 읽는 책의 개수만큼 마스크가 기부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서 응원 챌린지를 시작하고 이 포스터를 이제 학교에 여러 곳에 게시판에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읽은 책을 SNS에 백운고 리딩 마스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게시를 합니다. 그 게시물에는 이제 저희가 읽었던 책의 내용, 느낀 점 등을 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 책들을 읽고 달아준 개수만큼 그 마스크를 구입해서 이제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214개의 게시물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역 사회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은 책 읽기로 선한 영향력을 내 손으로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자신감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너무 좋았었고, 또 이렇게 책과 사회적인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뜻깊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꿈틀거렸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라는 사업을 제가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주로 궁극적인 목표를 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벌레 리더스를 하면서 이 4가지를 모두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평소에는 원래 책을 싫어하는 아이였고 그냥 책 있으면은 거의 졸리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사서 선생님과의 많은 교류를 통해서 제가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러한 책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들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알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고, 또 이제 그럼으로써 저희 학교가 문학적으로 되게 많은 수준 높은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책을 읽는 과정은 저의 진로와 직업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중학교 친구들은 아직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를 가면 생기부라는 곳에 자기가 읽었던 책을 적어요. 근데 그 공간에 저의 진로랑 연관시켜서 관련된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과정 그 자체가 저는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나의 진로를 점점 더 구체적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많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선배님을 다시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영 선배님 그리고 진아영 선배님 무대 위쪽으로 조금 모시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또 그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두 분도 이제 뭐 데이트도 하셔야 되고, 아니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데이트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준영 선배님, 진아영 선배님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사전에 또 이제 받아봤는데, 제가 하나씩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두 분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우리 김민재님 어디 계시죠? 김민재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꼭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게 왜 가장 인상 깊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 박준영 선배님부터 혹시 가능하신가요? 네. 네,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그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별밤 진로 독서 캠프에 네.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네. 뭔가 처음으로 좀 꿈이란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도 진아영 선배님도. 네, 저는 여기에는 게시하지 않았지만 저는 독서 추천 목록을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원래 독서 추천 목록이라는 거는 좀 권위 있으신 분들이 이런 책 읽기 좋다라는 책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들었던 독서 추천 목록은 이런 수직적인 이런 관계를 벗어나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수평적인 관계의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또 목록을 또 정리를 하시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어른이 돼서 어릴 때 읽었던 책을 다시 읽은 적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어릴 때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좀 달랐나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진아영 리더님. 네, 저는 질문 좀 어렵지 않나요? 할 수 있어요? 생각난 게 하나. 박준영 리더 먼저 갈까요? 그러면 진아영 선배님부터.
저는 읽었던 책을 다시 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책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 책을 학교에 왔을 때는 그 후속편의 동화책을 읽었었어요. 아까 문지혜 아나운서님께서 네. 동화책이 정말 연령별로 연령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상관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네. 이 책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다시 읽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나의 또 새로운 경험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보는 게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좋습니다. 우리 박준영 선배님은 저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저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을 아마 그거 우리 다 진짜 너무 들어봤을 감명 깊게 거예요. 봤잖아요. 그죠? 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철학이랑 경제 과목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도 한 3-4번 읽었었는데 대학에 이제 와서도 이제 한번 교양 수업 때문에 한 번 더 읽게 되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3-4번 읽으면서 이 책은 내가 진짜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다.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또 읽으니까 네. 또 다른 이제 그 뭐랄까 하나 배움이 있더라고요 책에서. 네네. 그래서 결국엔 뭐 살면서 저희 항상 배우는 게 삶이니까 결국에는 책 나중에 읽으면 뭐 또 배우는 게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은 책의 추천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인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그 인생의 책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나의 인생 영화 이런 게 있고, 네 책도 아마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권씩 그냥 딱 한 권. 아까 문지혜 아나운서님은 여러 권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냥 본인의 인생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권만 추천을 해주신다면 우리 박준영 선배님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진혜영 선배님 저는 사실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원래 바로 준비돼 있어요. 좋아요. 그래요. 예. 원래 저는 책을 싫어하는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터닝 포인트로 바꿔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아몬드라는 책이에요. 아몬드 그거. 네, 저는 이제 독서 토론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보라 하고 저에게 주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아몬드처럼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좀 술술 읽히는 책을 좋아했고 네. 그 계기로 이제 책에 대한 즐거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제가 뭔가 그냥 아몬드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그 딱 마음에 드는 구절이 뭐였냐면 책과 책에 있는 글과 글 사이에 그 빈 네. 공간에서 나의 상상력을 넣게 된다는 게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책의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돼서 이제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몬드 그 처음 내용이 뭐였죠? 그 처음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했죠? 원래 감정이 없는 그쵸, 감정이 아이가 없는. 이제 점점점 점점 변화해가는 과정. 변화해가고 저는 그 변화되는 과정이 너무 좋더라고.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고 그 변화의 과정 너무 좋죠, 그죠? 예, 일단은 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준영 선배님. 저는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아시나요? 마시멜로. 너무 어린 책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책보다도 그 책이 담긴 좀 주제를 여러분들께 너무 강조해주고 싶어서 좀 추천을 해주고 싶었어요. 네. 사실 진짜 살면서 지금 미래를 위해 현재의 쾌락을 포기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내 습관이 되고 내 인생에 뭔가 정말로 나중에 큰 이제 눈덩어리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근데 저도 그거를 사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뭐 유치원 때인가 뭐 읽었었고 그게 막 너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좀 기억에 남았었어요. 왜냐면 제 또래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인생의 좀 모토로 항상 가지고 뭔가 좀 미래를 보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너무 지금까지 제가 삶을 살아오는데 중요한 그러니까 뭔가 지탱해주는 그런 책이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또 후배들한테 사실 바쁜 시간을 내주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신가요? 우리 박주영 선배님부터.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뵐 수 있어 너무 반가웠고요. 그 학교 생활 나중에 보면 학교 생활만큼 또 쉽고 재밌었던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내시고 있는 그 청소년 시기를 유익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하영 선배님도요. 저도 학생 여러분께는 그 학생의 시간을 많이 즐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같은 동네에서 자라오는 친구들이 고등학교까지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이 친구들 동네 친구들과의 그 즐거움과 유대 관계를 많이 쌓으시고 그 과정에 만약 학교 프로그램으로 책이 있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여행을 가든지 혹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어떤 뭐든지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간접 체험을 하면서 새롭게 더 느낄 텐데 두 분의 이야기도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는 또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의 선배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